예, 주말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존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좀 잘 버티는 그런 대로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 빅테크 중에서 애플만 하락하고 나머지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표는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고 서비스업 지표는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 내용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증시 관련된 데이터들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숨 고르게 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 보면 주말 미증시 S&P 500은 약보합으로 끝났고 나머지는 올랐는데 주간으로 보면 S&P 500이 2.5%, 나스닥이 2.9% 올라갔고요. 달러 인덱스가 1%대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무려 7.6%나 주간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죠. 주요 종목으로는 보잉이 주간으로 8% 올랐고 퍼스트 솔라가 16%, 예,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좀 두드러지게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금요일엔 좀 부진했지만 주간으로는 8.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이제 증시를 움직였던 이슈들을 좀 보면 첫 번째는 동시만기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 표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동시만기 때 5회 연속 하락했다. 5회 연속 하락을 했고 11번 중에서 9번 하락해서 S&P 500이 약세로 끝난다 하더라도 전혀 새롭게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S&P 500만 공교롭게도 약보합으로 끝났죠. 근데 이때 5조 4천억 달러짜리, 그러니까 지금 그 20년 이내에 본 적 없던 대규모의 어떤 만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좁게 변동성이 클 거야, 좁게 마감할 거야, 좁게 움직일 거야, 이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후자 쪽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시 만기일이 지수 자체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리밸런싱이 있었거든요. S&P 500하고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특정 종목의 비율이 너무 커지면 이걸 갖다 자꾸 이 종목 때문에 지수가 휘둘릴 수 있으니까 이걸 추종하는 ETF가 거기에 자금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비중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애플 0.5% 낮추고 이거 등등 쭉 나오는 종목군들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종목들 보면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비중 낮춘 종목군들은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뭐 컴캐스트, 엑스모빌 뭐 등등의 종목군들이 다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도 지수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플러스 리밸런싱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게 존 윌리엄스의 어떤 발언이었잖아요. 이 사람 뉴욕 연은 총재 항상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궁금증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내년도에 세 차례 금리 인하한다라고 점도표가 찍힌 거 가지고 시장이 좀 환호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점도표는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거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파월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망을 취합을 하고 일부 위원들이 이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한 정도였지 메인 주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그럼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2% 목표치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데 집중할 거고, 만약에 상황이 악화되면 금리는 또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리 인하 그럼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 물론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있다면 당연히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게 너무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앞서서 반영을 해버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임금 상승을 다시 가파르게 만든다든가 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런 형태로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지표들 보면 국채 금리는 10년물은 계속 빠졌고 2년물 금리는 반면에 존 윌리엄스 발언 때문에 이제 1.6%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은 세 번 아니면 다섯 번 이상 이렇게 반반 갈려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어차피 할 거다. 예, 그냥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인하 어쨌든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S&P 글로벌에서 PMI 발표를 했는데 제조업은 내려가고 서비스업은 올라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제조업 관련된 데이터들은 좀 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서비스업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경제는 상쇄가 되겠지만 이제 제조업 관련된 데이터들을 과연 이제 침체로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향후에 이제 나쁘게 시장을 몰아가려면 이거 가지고 침체 징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표는 그렇게 나왔고 이거 제조업 지표는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뉴욕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상보다 대폭 하회했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런 데이터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은 이게 보잉 차트거든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그냥 쭉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쭉 올라가고 저 색깔은 우리하고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보잉이 지금 9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2005년 이후에 최장 기간 계속 주문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퍼스트 솔라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되게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11월까지도 좀 애매할 때가 11월 중순에 한번 올라갔다가 도로 빠졌었는데 다시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올라간 이유는 제프리스에서 태양광 업체들 매수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잉과 퍼스트 솔라 이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증시에서도 요건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하고 또 거의 근접했어요. 예, 한 2% 정도대로 사상 최고에 다시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MD, 인텔 이런 데서 이제 뭐 칩을 개발을 해서 경쟁이 될 거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려면 시장에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조금 꾸역꾸역 다시 올라오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주간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1%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도 0.26% 빠졌는데 다만 이제 막판에 미증시가 올라온 거를 요 야간 선물은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초 우리 증시는 이제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숨고르기 정도 일단 미증시 상황만 놓고 보면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존 윌리엄스의 발언이 있긴 했지만 투자자들 에이 그래도 내릴 거면서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발언 그런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데이터가 지금같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금리 인상은 안 하죠. 예, 지금 완만하게 떨어져 주면 몇 차례의 문제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시선은 이미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호재로 계속 작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나 하는데 어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횟수와 시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왜 하게 될지 경기 침체 때문에 할 거냐 아니면은 물가가 잡혀서 할 거냐 이거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재는 더 이상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부터는 종목별 개인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침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냐 어떤 게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그걸 어느 쪽 프레임으로 몰아갈지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 글로벌 증시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 특히 이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어서 지금 신흥시장 쪽으로도 자금은 계속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증시에 매수하는 돈은 이제 이후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이렇게 되는 게 투자자들한테 별로 재미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예탁금이 늘어서 개인들이 큰 손들이 중소형주 막 땡겨 올리고 이런 장이 돼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건 대형주만 움직인다라는 게 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은 의외로 재미없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세 보이는 업종들,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동이 되는지, 또 미국에서 그 종목군들이 지속성을 갖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트가 이제 러셀 2000 지수 차트인데 이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요 그림이 어떤 의미냐? 52주 신저에서 52주 신고까지 걸린 기간인데 48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20년 동안 없었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중성주 쪽에 매수가 확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 들어갔죠.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운 게 지금은 양도세 이슈가 다시 된다 해도 애매해졌어요. 이미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매도가 나와버린 상태가 돼서 그게 좀 일종의 한 2주 정도의 시장의 수급을 좀 왜곡시켰죠. 사실 저는 양도세 상향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시장을 너무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좀 상향 조정돼야 된다라고 보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좀 기간적인 어떤
좀 기회를 좀 날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증시에서 중성주가 올라갔다는 건 나중에도 우리 증시에도 이게 좀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 실망만 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조금 종목들에 대해서 좀 추려나가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대학 동기들 만나서 양재동에서 좀 약간 뭐 시간 보냈거든요. 애들이 다 좀 착해서 뭐 술 이런 거보다 그냥 밥 먹고 수다 떨고 또 밥 먹고 수다 떨고 이런 거 했는데 제가 참 좀 주식 이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항상 웃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제가 원래도 잘 웃는 편인데 항상 웃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시간이나 뭐 그런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